어느 평범한 아침, 한 며느리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약 봉투 하나. 그 안에 적힌 건 40년 전 날짜와 낯선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시어머니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침묵으로 유지되던 한 가족의 비밀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가을,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 이서연은 32살의 약사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남편 민준과 시어머니 김말순과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은 늘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고 서연은 그 정성스러운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말순, 70살. 이 동네에서는 소문난 헌신의 어머니였습니다. 40년 전 30살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 민준을 키워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말순은 슬픔을 삼키고 새벽 시장 좌판을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팔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일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말순을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키우면서도 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고 아들은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말순은 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말순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셨네요. 힘들게 멀리서 오셨을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시댁 방문이 두려웠던 서연에게 말순의 미소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랬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일을 도우려 하면 아가씨가 무슨 설거지를 하나라며 말렸고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연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시댁 이야기를 하며 한숨 쉴 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는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저녁, 말순이 약국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혈압약과 관절약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약을 조제하며 말순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단골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럽게요. 약을 건네주려는데 말순의 가방에서 낡은 약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글씨가 바랬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이 멈췄습니다. 봉투에 적힌 날짜는 1984년 6월 15일,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름란에는 박지민남, 5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건 옛날 거예요. 버려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말순은 서둘러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박지민.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친척 중에도 동네 아이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84년이면 말순이 30살 때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박지민이라는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왜 말순은 그 낡은 약 봉투를 40년이나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된장국이 김을 내뿜고 계란말이가 노랗게 빛났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웃으며 서연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머니가 새벽에 만든 거니까 많이 먹어.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서연은 대답했지만 시선은 말순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저 미소 뒤에 무엇이 있을까? 저 다정한 목소리 아래 어떤 과거가 숨어 있을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말순의 방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민, 박지민, 그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약국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조제 기록들이 상자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서연은 1984년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박지민, 1984년 6월 15일, 감기약 처방, 보호자는 김말순. 서연은 기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호자, 김말순. 그렇다면 말순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릴 때 박지민이라는 친구 있었어?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지민? 모르는데. 왜? 아니, 그냥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 하시길래.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래된 신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1984년 부산 지역 신문들을 넘기며 서연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6월, 7월, 8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아동 실종 사건, 5세 남아 행방묘연. 1984년 7월 10일자 기사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난 6월 25일 오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5세 남아 박지민 군이 실종되었다. 박 군은 어머니와 시장에 갔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지민, 5살, 실종. 서연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6월 15일에 말수는 박지민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약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그 아이는 실종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말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어디 갔다 와? 네, 잠깐 도서관에. 도서관? 무슨 책 빌렸어?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느꼈습니다. 그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무언가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소설책이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혹시 모든 게 우연이라면? 하지만 말순이 밤마다 중얼거리는 그 이름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여전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연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고요했던 식탁 위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1984년 부산 실종 사건 박지민.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었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록원 사이트를 찾았고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의료 기록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1984년 7월 12일자 경찰 수사 기록 일부였습니다. 박지민 군은 6월 25일 오후 3시경 동래구 온천시장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어머니 박영애 씨가 생선을 사는 사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CCTV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말순의 약 봉투 날짜는 6월 15일이었습니다. 실종 10일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순은 박지민을 실종 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말순이 박지민을 알고 있었다면 혹시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는 사이였을까요? 다음 날 서연은 약국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1984년쯤 이 근처 약국에서 일하신 분 아세요? 1984년? 그때면 내가 약대 다닐 때인데. 왜? 옛날 기록 좀 찾아보려고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이름을 댔습니다. 온천동 보람약국 김 선생님이 그때부터 하셨을 거야.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연은 그날 오후 보람약국을 찾았습니다.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약사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1984년부터 여기서 일하셨나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부터 했지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박지민이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실종된. 약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그 사건. 기억하지. 온 동네가 난리였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왜 그걸 물으시는데요? 혹시 김말순이라는 분 아세요? 김말순? 채소 장사하던 분? 알지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키운. 왜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궁금해서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기록 정리하다가. 약사는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약사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서둘러 약국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소문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말순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약국 일로 외근 다녀왔어요. 어디 약국? 온천동 쪽이요.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온천동? 거기는 왜 갔어? 서연은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거래처 방문했어요. 거래처가 온천동에 있어? 말순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서연아, 너 요즘 뭘 찾고 다니니? 네. 내 방 뒤진 거 알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남의 과거를 캐? 뭐가 궁금한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머니, 박지민이 누구예요? 서연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어머니 약 봉투에서 봤어요. 1984년 6월 15일. 박지민. 그 아이 누구예요? 닥쳐.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뭘 안다고 남의 과거를 캐.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필요 없어. 나가. 내 방에서 나가. 서연은 물러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말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어머니 과거에 대해서.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은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약 봉투, 신문기사, 실종 사건. 민준은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 40년 전 약 봉투 하나가 증거야? 서연아, 내가 지금 우리 엄마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우리 엄마가 아이 유괴했다고? 말이 돼?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보, 난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 내가 찾는 건 진실이 아니라 의심이야. 내 엄마를 의심하는 거지. 왜 어머니는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왜 그 이름만 나오면. 그만해.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어. 40년 전 일을 왜 꺼내?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평생 고생하며 나 키웠어. 그분한테 이럴 자격 내게 없어. 자격? 나도 이 집 며느리야. 알 권리가. 며느리? 3년밖에 안 됐잖아. 엄마는 70년을 사셨어. 내가 뭘 알아?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제는 모두 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말수는 서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은 여전히 차렸지만 서연 앞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서연 것도 주세요. 내 와이프가 알아서 먹겠지.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응, 괜찮아. 집에 무슨 일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 문제를 밖에 말하는 건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인터넷을 켰습니다. 박지민 실종 사건. 추가 기사를 찾았습니다. 박지민 군 실종 한 달 여전히 미궁. 부모 호소. 우리 아이를 돌려주세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5살. 해맑은 미소. 서연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거 보고 있어? 응. 서연아, 제발 그만해. 우리 이혼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늘 말씀하셨어. 서연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나보고 선택하래.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난 진실만 알고 싶을 뿐이야.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으면. 없어. 우리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선택해. 이 일 계속 파헤칠 거야? 아니면 우리 가족 지킬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박지민의 얼굴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선택, 진실인가 가족인가?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시어머니의 냉대,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순의 과도한 반응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984년 당시 김말순 씨 주소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본인이세요? 아니요, 시어머니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서연은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확인 후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1984년 6월 당시 주소는 동래구 명륜동 123-45번지네요. 혹시 그 주소에 다른 거주자는 없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말순 씨와 아들 한 명만 등록되어 있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민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만약 말순이 그 아이와 관련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등록할 리 없었으니까요. 혹시 1984년 7월의 전입 기록은요? 없습니다. 전출도 없고요. 서연은 구청을 나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온천시장이었습니다. 40년 전 박지민이 실종된 바로 그곳.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서연은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1984년부터 장사하신 분 계세요? 한 생선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물려받았어요. 혹시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집에 계시는데 왜요? 옛날 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주인은 의아해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80대 할머니가 시장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84년에 이 시장에서 아이가 실종된 사건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지민이? 기억하지. 그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생각나네. 혹시 그 아이 본 사람 있었나요? 글쎄, 그때 소문이 많았어. 어떤 사람은 아이가 낯선 여자랑 걸어가는 걸 봤다고 하고.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낯선 여자요? 응. 근데 확실하지 않았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 본 거라. 그 여자 특징은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대쯤 머리 짧았고 검은 옷 입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40년 전이라 정확하지 않아. 서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1984년 말수는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진을 보니 짧은 머리였습니다. 그 여자를 아는 사람은 없었나요? 몰라. 경찰도 못 찾았어. 그냥 소문으로만 끝났지. 서연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증거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가야 할까? 아니면 먼저 말순과 대화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앉자. 말순은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할게. 다 말할게.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1984년 6월이었어. 나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어.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지. 민준이는 혼자 집에 있었어. 5살이었는데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나한테 왔어. 박영이라는 사람이었어. 자기가 급한 일이 있는데 아이를 하루만 봐달라고 했어. 친척 집에 급히 가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서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거절했어. 내 아이도 겨우 돌보는데 남의 아이까지 어떻게 봐. 그런데 그 여자가 울면서 애원했어. 하루만, 딱 하루만이라고. 돈도 준다고 했어. 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그 돈이 필요했어. 그달 집세가 밀려 있었거든. 그래서 승낙했어. 하루만 봐주기로 했어. 박지민을요? 응. 지민이를 맡았어. 순한 아이였어. 말도 잘 듣고 민준이랑 잘 놀았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안 왔어.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나는 기다렸어.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몰랐어. 그냥 믿었던 거야. 그래서요? 일주일이 지났어. 나는 무서웠어.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때 신문에서 봤어. 박지민 실종 사건.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박영이라는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야. 자기 아이가 아니었어. 남의 아이를 납치해서 나한테 맡긴 거지. 말수는 흐느꼈습니다. 나는 패닉했어. 경찰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못 갔어. 왜요? 무서웠어. 내가 공범으로 몰릴까 봐. 내가 감옥에 가면 민준이는 어떡해. 5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 말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민이를 데리고 있었어. 이틀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요? 사흘째 되는 날 지민이가 열이 났어. 감기 걸렸더라고. 나는 약국에 갔어. 그게 6월 15일이었어.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그날 조제한 약 봉투, 약 먹이고 간호했어.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밤 나는 결정했어. 뭐려? 말수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민이를 경찰서 앞에 두고 왔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편지를 썼어. 이 아이는 박지민입니다. 온천시장에서 실종된 아이입니다. 부모님께 돌려주세요라고. 그리고 지민이 손을 꼭 잡고 경찰서까지 걸어갔어. 그래서 지민이는 다음날 신문에 났어. 실종 아동 무사 발견. 지민이는 부모에게 돌아갔어. 나는 멀리서 그 기사만 봤어. 말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4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내가 그때 바로 경찰에 갔어야 했는데 이틀을 더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범죄자야. 용서받을 자격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지민이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정말 몰랐어. 그 여자가 날 이용한 거였어. 말수는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말순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나를 신고해. 경찰에 데려가.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을게. 서연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70살 노인의 얼굴에는 40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범죄자는 아니야. 피해자였어. 이용당한 거지.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잖아. 응, 그건 잘못이야.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할까?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지민을 찾기로. 40년이 지났지만 그가 살아있다면 그에게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인터넷으로 박지민을 검색했습니다. 1979년생, 부산 출생.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지민, 45살, 서울 거주, 직업은 변호사.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법무법인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민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주일 후로 상담 예약이 잡혔습니다. 박지민 변호사. 그가 바로 그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맞을 거라고. 말수는 반대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두자.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니, 끝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어머니 가슴속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밤마다 중얼거렸던 그 이름, 미안하다고 되뇌었던 그 참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갈게. 나 혼자. 서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어머니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니에요. 결국 둘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12층,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박지민 변호사님 오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세 사람은 상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말순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서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45살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짧은 머리, 온화한 인상. 그가 박지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어떤 상담을? 그가 말순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말순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1984년 일을 기억하세요? 박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984년이요? 네. 변호사님이 5살 때 온천시장에서 실종되셨던 사건. 박지민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그때 변호사님을 돌본 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민은 말순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지난 몇 주간 알아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약봉투, 조제 기록, 말순의 고백까지. 박지민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지민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납치한 게 아니라 납치범에게 이용당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변호사님을 경찰서에 데려다 주신 분도 어머니예요. 박지민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세요?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바로 경찰에 갔어야 했는데. 아니요. 박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경찰 기록을 본 적 있어요. 제 사건 기록. 저를 경찰서에 데려다 준 사람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박영이라는 여자에게 계속 붙잡혀 있었을 거예요. 말수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너무 무서웠을 텐데. 박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렸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요. 뭔데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었던 것. 따뜻했어요. 그리고 약간 떨리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님 손이었나 봐요. 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많이 후회했어요.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40년 동안 괴로우셨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지민이 이름을 불렀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박지민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용서할 게 뭐가 있나요? 어머님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어머님도 피해자셨어요.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 옳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말수는 박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줘서. 박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 과거의 퍼즐한 조각이 맞춰졌네요. 그날 네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박지민은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는지,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된 이유도 사실 그 사건 때문이에요.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서연은 박지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통은 때로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그리고 용서는 상처를 치유한다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지민은 말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연락 주세요. 가끔 뵙고 싶어요. 말순은 울먹였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님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고마워. 용기 내줘서. 서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진실은 두렵지만 결국 자유를 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식탁은 달랐습니다. 말순이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서연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서연이 밥을 떴습니다. 말순이 받았습니다. 고마워, 며느리. 민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응. 이번엔 진짜로. 식사를 하며 말순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며느리라고 무시했어. 3년밖에 안 됐다고 했지.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저도 이해 못한 부분 있어요.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네, 어머니. 그날 밤 서연은 박지민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리고 서연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도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어머니가 이제야 평안해 하세요. 며칠 후 말수는 오래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40년간 간직했던 그 봉투.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서연아, 같이 가줄래? 어디요? 절에 가려고. 지민이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에서 말수는 기도했습니다. 박지민의 행복을, 그의 부모님의 명복을, 그리고 용서를. 기도를 마치고 나오며 말순이 말했습니다.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니. 4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죄책감. 이제 내려놓아도 되겠지? 당연하죠.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두 사람은 절을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변했습니다. 말순과 서연은 함께 요리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박지민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말순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어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박지민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 지민아. 밥 먹었니? 아니요, 아직. 그럼 어머니가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요.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말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도왔습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말순, 서연, 민준, 그리고 박지민. 잘 먹겠습니다. 박지민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지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크리스마스에 또 올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언제든 와. 여기가 내 집이야. 박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침묵으로 유지된 평화는 언젠가 무너진다고. 하지만 진실로 쌓은 관계는 오래간다고. 그날 밤 서연은 약국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자유를 준다는 것. 용서는 쉽지 않지만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 가족은 피보다 선택이라는 것. 서연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으로. 이제 그곳은 진짜 집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침묵 없는, 사랑이 있는 집.